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개인정보들과 자료들을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귀중한 자료들이 백업되어 있지 않다면 분실이나 파손 또는 해킹 등으로 잃어버린 데이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백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 컴퓨터의 디스크를 백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의 디스크를 백업하는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로컬 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화재나 침수, 도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모든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오프라인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이터가 최적화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백업용으로 사용할 외장 디스크의 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애플에서는 보통 2배 정도의 용량을 권장합니다. 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할 경우 맥에서 알려준다고 하며, 또한 애플에서는 타임머신용 백업 디스크에는 다른 파일을 저장하지 말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2배보다 더 큰 용량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구입해서 파티션을 사용해서 백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파티션을 모두 백업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타임머신이 백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특히 사진 파일 등을 백업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외장 하드 드라이브로는 SSD 드라이브가 속도면에서나 편리성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럼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파티션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드라이브를 백업 드라이브로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존 드라이브의 데이터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맥에 연결하고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갑니다. 유틸리티 폴더에서 디스크 유틸리티 앱을 실행시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외장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서 지우기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이름을 백업 드라이브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포맷으로 macOS 10.12 버전은 macOS 확장 저널링으로 10.13 이후 버전은 APFS로 변경합니다. EXPAT이나 MS-DOS는 윈도우용 포맷 형식입니다. 대소문자 구분 옵션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암호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파티션을 만듭니다. 대화 상자에서 파티션 추가합니다. 두 번째 파티션 이름을 수동 백업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제 타임머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클릭합니다. 백업 디스크 추가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셋업 디스크를 클릭합니다. 암호화는 체크 해제하고 다른 세팅은 그대로 둡니다. 완료를 선택하여 마칩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에서 제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옵션을 통해서 하고 백업하는 시간 또한 설정합니다. 처음 백업을 시작하면 전체 디스크를 백업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변화된 부분만 백업하므로 시간은 줄어듭니다. 타임머신 백업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백업하는 것이 연락처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처가 삭제됐다고 하면 메뉴바의 타임머신 아이콘을 클릭해서 타임머신 백업 중에서 찾아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등을 삭제하면 파인더 창이 뜨면서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예로 사진 앱에서 한 장의 사진이 삭제됐다고 하면
이 역시 타임머신은 사진 앱이 아닌 파인더를 보여주며 사진 라이브러리 전체를 복원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도 백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료는 대부분 사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백업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앱을 열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iCloud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iCloud에 사진이 보관되고 맥 저장 공간이 최적화로 되어 있다면 사진 앱 라이브러리를 복제해서 외장 드라이브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 앱의 라이브러리를 복사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수동 백업 파티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수동 백업 파티션의 사진 앱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사진 앱을 엽니다. 사진 앱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사진 보관함으로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iCloud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iCloud 탭에 가서 iCloud를 선택하고 원본을 이 맥으로 다운로드에 체크합니다. 다운로드하는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완료되고 나면 사진 앱 하단에 iCloud와 동기화됐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iCloud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완전한 오프라인 카피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백업이 끝났으므로 다시 로컬 디스크의 사진 앱 라이브러리로 가서 더블 클릭합니다. 외장 드라이브의 사진 앱 라이브러리가 iCloud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다시 복구해줘야 합니다. 사진 앱 설정에서 시스템 사진 보관함으로 사용을 다시 선택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른 사진들이 늘어났다면 앞에서 한 과정과 같이 사진을 백업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백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iCloud를 첫 번째 장소로 선택합니다. iCloud의 문서와 데스크탑을 저장하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애플 아이디가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iCloud를 선택합니다. iCloud 드라이브 옵션을 선택해서 iCloud 드라이브와 문서, 데스크탑 항목을 체크해 놓습니다. 두 번째 저장 장소는 외장 드라이브입니다. 6개월에 한 번쯤 문서 폴더를 복사해서 외장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연락처 백업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연락처 앱을 열고 코맨드 플러스 A로 모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메뉴바의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 옵션에서 V카드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외장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연락처 역시 6개월 정도마다 백업합니다. 사용자가 CD에서 가져온 음악 콜렉션이나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 등을 백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 파일 역시 타임머신을 통해서 백업하거나 아니면 문서 파일 같이 6개월 정도마다 외장 드라이브에 복사해서 저장합니다. 백업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키체인으로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면 사파리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사파리 설정에서 패스워드 탭으로 들어갑니다. 비번을 입력하고 패스워드 윈도우가 열리면 검색 옵션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해서 모든 암호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엑셀이나 넘버스에서 읽을 수 있는 CSV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은 어떤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캘린더 자료도 백업하고 싶다면 캘린더는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출력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캘린더 앱을 실행하고 백업하고 싶은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뉴바의 파일 아이템을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캘린더 아카이브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캘린더 아카이브를 클릭하게 되면 백업되어 있던 데이터가 현재 캘린더의 데이터를 덮어쓰게 됩니다.
캘린더 데이터 또한 외장 드라이브로 내보내게 합니다. 이상으로 맥을 백업하는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